식품 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완전히 사업 모델이 바뀐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이 어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맘때면 항상 다보스 포럼이 열리죠.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때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이 100위가 발표돼요. 이번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미디어 그룹이자 투자 리서치 기관인 코퍼레이트 나이츠라는 곳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매출 10억 이상, 올해도 8,080개 전 세계 기업 중에서 44가지 정도의 지표를 기준으로 지속가능 경영이 가장 뛰어난 기업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1위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예요. 이 100위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는 딱 2개 기업만 포함이 되었는데요. 한 곳은 삼성 SDI, 삼성 SDI는 60위, 그리고 또 한 곳은 신한금융그룹이에요. 신한금융그룹은 83위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이 회사는 사실은 제가 해외 미디어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하면서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는 이 회사가 29위였는데 올해 1월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코퍼레이트 나이트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회사는 전기 자체를 생산하지도 않는데 수십 년간 탈탄소 시대의 세계 경제를 규정할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동화 디지털 솔루션 이거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180년 넘게 됐는데 그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고압, 저압 이렇게 배전 시스템이었는데 완전 디지털, 데이터,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쫙 다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분산형 배전 시스템 이게 태양광이나 이런 데는 지금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각각의 분산형, 오프그리드의 태양광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형 배전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솔루션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디지털 자동화 이런 쪽으로 다 사업을 전환을 시켜서 이 회사의 매출 80%는 다 녹색 친환경 매출이고요. 2018년 이후에 한 8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차 협력업체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50%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들의 상위 기업들의 분포도를 보면 지금 현재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 시장의 전환이 점점점 가속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난해 지속가능 경영 1위가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는 기업이에요. 오스테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해상풍력 1위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도 원래는 정유 회사였어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재생에너지로 바꾼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연말에 발표했죠. 인천 지역에 1.6기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핀란드의 정유 회사인 네스테인데요. 이 네스테가 4위를 차지했어요. 이 네스테가 세계 최대의 바이오디젤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LG화학하고도 지난해 11월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친환경 합성수지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4위를 차지했어요. 이 기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80%가 바이오연료화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위가 높아진 기업이 있는 반면 순위가 떨어지거나 나간 기업도 있어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100위권 밖으로 벗어났고요. 바스프, 독일 화학기업이죠. 이 바스프는 기후변화에 반하는 그런 로비를 많이 하는 기업을 쫙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발표하는 비영리기관 인플루언스 맵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로비에 앞장선다라는 이유로 이번에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글로벌 10위 안에 든 기업 중에서 흥미로웠던 게 저는 매코믹이었어요. 매코믹 하면은 양념, 향신료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 회사가 무려 6위를 차지했어요. 지난해에는 22위였거든요. 이 회사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13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원래 향신료 회사니까 맛, 향에 대한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래서 식품 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완전히 사업 모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소비자, 식료품점, 식품 제조 기업, 음식점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졌고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흥미로운 데이터가 뭐냐면은 이 코퍼레이트 나이트에 매년 100위 기업 순위를 뽑잖아요. 2005년부터 해서 올해 17년째인데요. 수익률을 분석을 해봤더니 MSCI에서 ACWI 전 세계 지수가 있는데 여기보다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 더 높았다라고 해요. MSCI가 220%
퍼센트 수익률 상승을 했는데 여기는 263% 정도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흥미로운 건 이 기업들의 수명이 지속 가능 경영이니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수명이 엄청 차이가 났어요. 글로벌 100의 수명은 74년인데 MSCI ACWI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의 수명은 53년이었다는 거죠. 결국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수익률도 좋고 오래간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 SDI와 신한금융그룹 두 곳이 포함이 됐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쭉 언론기사 뭐 어떤 기업들이 발표됐는지를 봤더니 좀 예전에는 몇몇 기업들 뭐 포스코도 들어가 있었고 전자기업들도 좀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다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더라고요. 삼성 SDI가 지난해에는 80이었는데 올해 60위로 순위가 올랐고요. 신한금융그룹은 오늘 보도자료를 냈던데 9년 연속 선정이 됐다라고 해서 9년 연속 선정된 것만 이제 보도했는데 사실 순위권으로 보면 지난해 43위였는데 올해 83위로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순위를 보면 2013년도부터 그래도 이제 쭉 9년 동안 이렇게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2014년에는 82위였다가 2015년에 51위, 2019년에는 거의 9위까지 신한금융그룹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순위가 쭉 떨어졌습니다. 흥미로웠던 것도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100위 기업 중에서 각 지역별로 대륙별로도 몇 개 기업이 포함됐는지 숫자가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16개 기업이 포함됐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2개고 일본이 5개가 있었어요. 일본 기업을 보면요. 제약회사 에자이라든지 헬스케어 기업인 시스맥스라든지 다케다 제약도 그렇고 대부분 바이오, 헬스, 화학 분야였어요. 중국의 경우는 바이두하고 레노버가 포함이 됐고요. 삼성전자의 그 파운더리 경쟁업체죠. TSMC 같은 경우도 무려 20위를 차지해서 상당히 높은 순위권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경우 매출이나 여러 가지 수익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이런 지속가능 경영 기업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